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볼게요. 김영란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은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 직원은 감정노동 직업군에 분류된다. 두 번째,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욕설 시 직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릴 수 없다. 세 번째, 사업주는 직장 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답은 yes. 주민센터 직원인 감정노동 직업군에서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직업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답은 no.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욕설 시 직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고객 응대 매뉴얼은 문제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객 대응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답은 yes입니다. 감정 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의 발생 과정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학생 및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감정 노동과 관련한 주요 문제로 노동자가 친절하게 응대해도 고객이 친절하다고 느껴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고객 응대 업무는 노동자의 감정보다 고객의 기분을 중요시하게 여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내 라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승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심한 욕설과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백화점의 귀금속 매장에서 무상 수리 여부를 놓고 고객이 매장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사과 강요, 통신사 콜센터 해지방어팀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항공사, 백화점, 콜센터 등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직업군의 경우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항공기 승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 업무 종사자와 간접 대면하는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와 공공서비스나 민원 처리를 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정신적 건강 문제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로 겉으로는 웃지만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감정적 상처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병에 시달리거나 업무에서 소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며 고객 응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함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데 흡연, 음주 등의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고객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와 취소에 시달리던 판매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도 사과까지 한 이후 적응장애가 생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경비원의 분신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원에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노동자가 고객과의 갈등으로 적응장애가 유발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경정신계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별도로 기업의 이미지 하락,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이 저하되는데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이직률이 증가하고 업무 숙련도가 낮은 직원이 많아져 실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업무 몰입도가 낮아지고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 결근율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자가 증가하여 업무 효율성이 낮아집니다.